또한 추가로 SEC는 XRP 홀더들이 합리적으로 리플의 수익을 기대한다는 것도 증명하지 못한다라고 주장을 하며 해외 거래소에서의 XRP 판매는 미국 증권거래법 규제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법원은 리플 측의 우호적인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라며 깔끔하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SEC의 경우도 85페이지의 분량으로 법원에 제출을 하였지만 이제 특별히 새로운 내용은 없이 그동안의 입장을 단순 정리만 해서 법원에 제출하게 되는데요. 게다가 현재 미국 거래소에서 XRP가 상장 폐지가 되었는데 그 이유가 SEC의 소송 때문이었죠. 이에 미국의 대표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를 시작으로 미국 내 거래소에서 XRP의 재상장 러시가 이어지며 추가 상승 동력이 이어진다면 XRP의 가격은 전고점이었던 4,750원을 넘어 $10 이상까지도 상승할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는 현재 흐름대로만 진행이 된다면 절대로 허황된 것이 아니며 현실 가능한 시나리오인 것이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평일의 마지막 금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코인들의 상승이 돋보였던 날인 것 같습니다. 이제 어제와는 완전히 다르죠. 단 하루 만에 시장의 분위기가 반전이 되었는데 일단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 10 코인들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1.62% 상승한 19,240달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외에 이더리움 또한 4.24% 상승하며 1,330달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게레게 코인, 이제 게레게 코인이 아니죠. 리플 XRP의 경우는 시가총액 6위, 전날 대비 22.90%, 일주일간 무려 59% 상승한 0.51달러를 나타내고 있으며 8위의 에이다는 2.82% 상승한 0.46달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이더리움의 더미넌스 각각 살펴보게 되면 39%, 17.3%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선물 투자자분들은 현재 포지션을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롱숏 포지션 비율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의 경우는 롱 포지션이 56%로 더욱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또한 55%로 롱 포지션이 더욱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XRP의 경우도 53%로 롱 포지션이 더욱 우위를 점하고 있네요. 네, 현재 암호화폐 시장 전반이 마치 미니 불장을 연상시키는 듯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에서 아무런 알트코인이나 사도 오르겠지 하며 무지성 투자를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데요. 지금과 같은 장이 내일도 이어지게 될지 아니면 다시 하락세로 접어들게 될지 그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이제 개인적으로 2017년 말에 투자를 시작해서 횟수로 5년 정도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하며 후회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하락장에 아무런 한 것도 이제 하지 않고 그냥 코인을 그대로 두었던 것이었는데요. 이제 선물 트레이더들의 경우는 하락장에서도 숏 포지션을 잡으며 기회를 노릴 수 있지만 저와 같은 장기 투자자, 가치 투자의 철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경우는 동감이 되실 텐데 따로 할 게 없습니다. 그저 매월 매수하면서 수량을 늘리는 정도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매 없이 수량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바로 디파이와 시파이죠. 이제 디파이 같은 경우는 말도 안 되는 정도의 이자를 주면서 이자 농사라는 타이틀 또한 가지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절대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일단 디파이의 경우는 리스크가 너무 크죠. 이제 언제 러그풀, 즉 먹튀를 할지가 알 수 없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번 연도만 하더라도 디파이 러그풀 사건만 수십 건이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상승장에 우후죽순 생겨났다가 하락장을 버티지 못하거나 도망가거나 망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장기 투자자 분들은 이제 시파이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과거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크립토닷컴을 통해 2020년경부터 스테이킹이란 것을 알게 되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또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정책이
방식이 바뀌며 스테이킹 이율이 현재는 메리트가 없는 정도로 줄어들게 되었는데요. 그러다가 댓글에 구독자분들께서 넥소의 스테이킹 이율이 괜찮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실제로 진행을 해보니 마치 크립토닷컴의 예전 이율을 보는 듯해서 상당히 반가웠습니다. 또한 차이가 있다면은 크립토닷컴의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자가 지급이 되며 단리로 진행이 되었는데 이 넥소의 경우는 정확히 예치 후 이틀 뒤부터 이자 지급이 시작되며 매일매일 지급이 되면서 놀랍게도 지급된 이자 또한 예치 금액에 바로 포함이 되고 다음날 복리로 붙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넥소에서 스테이킹을 진행하고 있으며 보통 자금을 옮길 때는 업비트에서 트래블룰이 지원되는 크립토닷컴으로 크립토닷컴에서 이제 넥소로 옮겨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죠. 이 크립토 마켓의 경우는 모든 투자가 그렇겠지만 이제 시간이 돈입니다. 특히나 스테이킹을 하게 되는 경우 더더욱 이러한 말이 와닿게 되는데요.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지만 저와 같은 장기 투자자 분들의 경우는 국내 거래소의 코인을 가만히 놔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넥소 또한 크립토닷컴과 마찬가지로 언젠가는 이율이 낮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괜찮은 정도이니 하루라도 빨리 예치하셔서 이자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설명란과 댓글에 있는 링크로 가입을 하시면 $1000 이상 자금을 30일 동안 예치 시 $100, 현재 하나로 약 14만 원 이상의 자금을 넥소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링크를 통해서 가입해야만 지급이 되면서 다른 링크나 따로 넥소 어플을 다운받은 후 진행하시면 지급이 안 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이제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최근 XRP의 상승세가 쉽사리 가라앉을 분위기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러한 분위기 속에 XRP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현재 리플과 SAC의 경우는 약식 재판 일정에 맞춰서 각각의 입장문을 법원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제 먼저 리플 측의 입장문을 살펴보면은 93페이지 분량을 법원에 제출을 하였는데 우선적으로 주장한 내용은 이제 당연히 XRP 판매가 투자 계약으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리플사의 경우는 SEC가 XRP의 판매를 투자 계약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이게 왜 투자 계약인지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수많은 XRP의 거래는 리플과 홀더들 사이에서 투자 계약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나 XRP를 구매했다고 XRP 홀더들이 리플사의 수익을 공유할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기에 이건 투자 계약으로 볼 수 없다라는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이러한 입장을 전달했는데 XRP 홀더들은 투자 계약을 맺은 적도 없고 주주 배당금을 받은 적은 더더욱 없기 때문에 투자 계약이라고 말하는 게 사실 웃긴 상황인 것이죠. 또한 추가로 이제 SEC는 XRP 홀더들이 합리적으로 리플의 수익을 기대한다는 것도 증명하지 못한다라고 주장을 하며 해외 거래소에서의 XRP 판매는 미국 증권거래법 규제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법원은 리플 측에 우호적인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라며 깔끔하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SEC 쪽은 과연 뭐라고 하고 있을까요? 이제 SEC의 경우도 85페이지의 분량으로 법원에 제출하였지만 특별히 새로운 내용은 없이 그동안의 입장을 단순 정리만 해서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제 내용을 보면은 리플이 XRP 등을 얼마나 팔았는지 상황을 설명하면서 결론은 이것이 바로 투자 계약이다라는 내용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기존의 내용과 별다를 것 없는 입장을 제출한 SEC였기 때문에 리플의 법률 고문인 스튜어트 알데로티의 경우는 이와 같은 입장문을 보고 2년에 걸친 소송 끝에 SEC는 투자 계약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고 하위 테스트의 단 한 부분도 이제 만족시키지 못했다. 죄송합니다. 만족시키지 못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소음일 뿐이고 의회는 관할 것만 SEC에 부여했다. 법대로만 하면 된다라며 시원하게 일침을 가하게 되었습니다.
말이 안 꼬이는 약을 알고 계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하위 테스트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내용을 확인을 해 보게 되면 일단 첫 번째로는 자금을 투자했고 두 번째로는 투자로부터 수익을 얻으리라는 기대가 있으며 세 번째로는 투자한 돈은 공동사업에 있고 마지막 네 번째는 수익은 발기인 혹은 제3자의 노력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이죠. 리플의 법률 고문 스튜어트 알데로티의 경우는 SEC가 하위 테스트의 단 한 부분도 만족 못 시켰다고 말하면서 자신감을 내비치운 것이 XRP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법률 고문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우리가 맞다, 이겼다라고 말하는 게 당연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입장문을 보더라도 SEC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입장문을 낸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양측의 약식 판결 요청 문서가 연방 법원 데이터베이스에 공개되면서 XRP의 가격의 상승이 나왔고 법원으로부터 좋지 않은 위선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SEC의 입장문을 보게 되면 딱히 반전은 없었다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긍정적인 분위기가 XRP의 투자 심리에 반영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리플의 최고 경영자이죠.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경우는 SEC와의 긴 법정 다툼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가까워졌다고 밝히면서 한층 더 기대 심리가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의 전 하원 의원 후보의 언급 또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내용 같이 보겠습니다. 전 미국 하원 의원 후보 리플 승소 시 암호화폐 산업 부흥 예상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곡슈테인 미디어의 설립자이자 전 미국 하원 의원 후보인 다비드 곡슈타인의 경우는 유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만약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간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에서 리플이 승소한다면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며 암호화폐 산업의 부흥에 촉매제가 될 수 있다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곡슈타인의 경우는 앞서 리플의 승리는 리플뿐만이 아니라 모든 합법적인 암호화폐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트위터를 통해 밝힌 바 있었는데 그는 리플은 암호화폐 중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며 크고 작은 등락을 견디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 이야기를 하였다고 하네요. 현재 6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XRP를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암호화폐 업계 전체를 괴롭히던 미등록 증권 소송이 이제 마무리되는 듯 보이고 있습니다. 방금 기사에서 나온 곡슈타인의 언급과 저의 생각은 동일한데요. 리플의 소송이 이제 승소 혹은 유리하게 마무리된다면 XRP를 포함한 대부분의 알트코인이 증권이 아니라는 명확한 사례가 탄생을 하는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금융의 중심인 미국으로부터 확실한 규제안이 정해지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 백악관에서 크립토 마켓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정해지긴 했지만 이는 두루뭉실하죠. 리스크에 초점이 맞춰 있는데 이 소송을 시작으로 세세하게 정해지면서 이를 시작으로 매크로 경제 상황이 최악임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 시장만이 새로운 불장을 시작할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리플의 CEO 이제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경우는 이 소송을 마치 이제 암호화폐 시장을 전체를 대변해서 하는 데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 이게 지지부진한 흐름으로 모진 말도 들었지만 결론적으로는 잘한 일이 되는 것이죠. 게다가 현재 미국 거래소에서 XRP가 상장 폐지가 되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SEC의 소송 때문이었죠. 미국의 대표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를 시작으로 미국 내 거래소에서 XRP의 재상장 러시가 이어지며 추가 상승 동력이 이어진다면 XRP의 가격은 전고점이었던 4,750원을 넘어 $10 이상까지 상승할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는 현재 흐름대로만 진행이 된다면 절대로 허황된 것이 아니며 현실 가능한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아 보입니다. 2017년에서 2018년의 상승으로 그 잠재력을 보여주었지만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고점 근처에도 가지 못하며 우리에게 피눈물을 흘려준 XRP, 과연 이제는 그러한 서력을 모두 보상받을 때가 찾아오게 될 것인지 추가적인 소식 나오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미니 불장이 온 듯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상승할 것이다라는 목소리들이 계속 나오면서 매크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이제 크립토 마켓만은 무엇인가 다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또한 형성되고 있죠. FOMC에서 사상 최초로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 3번 연속 나왔음에도 환율은 1,400원을 돌파해서 계속 상승을 하더라도 FOMC 다음 날부터 상승하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이제 다른 자산들과 디커플링이 되는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잊지 않아야 합니다. 시장의 변동성은 그 누구도 알 수 없으며 시장의 타이밍은 워렌 버핏의 할아버지가 와도 절대로 맞출 수가 없죠. 지금 당장에 상승한다고 해서 좋아할 필요도 하락한다고 해서 아쉬워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코인 마켓에 투자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차 사고, 백 사고, 집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보다 더욱 상위 개념인 경제적 자유에 도달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크립토 마켓의 상승은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고 있을 때 찾아오며 급락이라는 그림자는 모두가 환희에 차 있을 때 아무도 모르게 갑자기 찾아오게 되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이제 시장을 이기려는 것이 아닌 함께 나아간다는 마인드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크립토 시장에 투자를 하실 때는 단기적인 시각이 아닌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